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는 자에게 양보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패가 망신할지어니 라는 말이 생각나는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미혼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는 있습니다. 아마 내후년 정도쯤 결혼을 하지 싶어요. 제발 제가 결혼할 땐 지금처럼 최악의 시간이 아니기를, 제발 인원 제한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돈과 재물 앞에선 한없이 염치가 없어지고 뻔뻔해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나면 왜 사람들은 자기가 뿌리친 다른 이의 손을 잡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매우 궁금합니다. 한 영화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돈은 좀 없을지언정 모양새라도 잘 갖추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참 가슴이 아프네요. 더군다나 저런 궁금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 식구들이니 제 가슴이 미어 터질 정도로 아파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그들을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진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이 끝났고 그들도 당시에 분명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서로 나중에 손 벌리는 일은 하지 말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절대로 짐이 되는 존재는 되지 말자고 분명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 각서라도 썼어야 했나? 아니면 혈서라도 썼어야 했나? 분명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들은 기억이 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재물과 돈이라는 것은 완전 부자가 아닌 이상 내 손 안에 잠시 있다가 다른 이의 손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인생은 성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태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인생사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암튼 제 식구들은 정말 바보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식구를 둔 저는 너무 창피하고요. 그래서 한바탕 쏟아 부었고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어찌 될진 모르겠어요. 차별일 수도 있었던, 그래서 누군가가 서운해할 수도 있었던, 하지만 그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버리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던 저의 그때 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긴 하는데 흔해 빠진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한 명이 있어요. 당연히 결혼을 했고 조카가 열심히 재롱을 부리고 있지요. 오빠가 결혼을 하고 제가 집에서 독립을 한다 어쩐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부모님은 미리 재산을 증여하시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자식들 봉양 받는 거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늙은 부모 혹시나 무시할까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재산도 없기에 니들끼리 합의를 봐서 얼른 가져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빠도 결혼했으니 네 인생 이제 네가 알아서 살고 저도 이제 독립을 한다고 했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우선 오빠가 장남이었고 저보다 나이도 많았기에 저는 오빠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구미에 당기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제시한 건 현금 1억 원과 그리고 저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절대로 재개발이랑은 멀어도 한참 먼 작은 집 한 채였었습니다. 본래 그 집은 부모님의 밭을 가꾸고 꽃을 심어가면서 나중에 사실 곳이라고 해서 마련해 두었던 집이었는데 엄마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아버지가 우린 언제쯤 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냐고 하면 엄마가 그랬다고 하네요. 늙어서 앞으로 자주 아프고 혹시 운 나쁘면 집에서 픽픽하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 대형 병원 하나 없는 곳에서 어찌 지내려고 하는 것이냐고.
그냥 그땐 젊었으니까 생각 없이 그 집을 마련해 놓은 거지만 본인은 절대로 그곳엔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죽어도 그냥 대형병원이 근처에 있는 지금 이 집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 집이 시내하고 좀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이동하기 편하겠지만 연세 드시면 운전도 서툴 것이고, 그리고 엄마가 그리도 원하고 바라는 근처에 대형 병원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집과 현금 1억 원을 저와 오빠에게 내놓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그 집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현금 1억을 선택하더군요.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차 가지고 다니면 되고 어차피 독립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곳에서 자차로 회사까지 출근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제 회사와 거리가 있어서 저는 새벽 5시 반이면 그 집에서 나와야 했었지만 젊었고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로망이 대단했었기에 마냥 들뜨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제 차지가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현금 1억은 오빠가 그냥 가져가면 되지만 집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미혼이었고 나중에 결혼을 할 당시 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증여를 받기로 했죠. 우선 구두로 부모님은 제게 증여를 하시겠다. 저는 부모님이 증여해 주시는 그 집을 받는데 수락하겠다. 라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이나 다름없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고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그 고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었네요. 입술도 막 부르트고 혓바늘 달고 살고 하물며 코피까지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적응력이 대단하더군요. 나중에 몸이 알아서 기억을 해서 일어났고 몸이 자기가 알아서 잠을 청하게 되었고, 암튼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하지 않았었던 완전 아침형, 아니 새벽형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답니다. 좋은 시간이었었고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아직도 그 집에서 엄청 부지런한 새벽형 인간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 살았었나?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완전 자다 봉창 두드리듯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으로 재개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말 뜬금없었고 재개발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그리고 서울권도 아니고 완전 경기도 외곽인데, 그리고 주변 땅도 완전 코딱지만한 곳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재개발이 된다, 어쩐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 그 소문은 결국 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불러서 본가를 갔는데 웬일로 오빠와 새언니가 다 와 있더라고요. 긴가 민가 했습니다. 혹시 그 재개발 건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래서 다들 모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 맞았었죠. 부모님 외 오빠 내외 특히 새언니가 그 재개발 소문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꿰고 있더라고요. 이미 마음 카페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단지가 들어올 예정인데 좋은 사립초등학교도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더라라는 카더라 통신 역할을 새언니가 톡톡히 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새언니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새언니가 흥분해도 너무 흥분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 취미가 사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억양 표정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파악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훈이는 지금 제 집을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올 초등학교 이야기를 했고, 사립초등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처에 살면
그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아주 그냥 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 역시 아들인가? 오빠인가? 지금 오빠한테 이 집을 내어주시고 싶은 건가? 아,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는 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증여받기로 한 거였고, 오빠는 현금 1억을 가져갔는데, 오빠가 둘 다 가져가면 이건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맞잖아요.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정도 들었고, 그리고 애초에 내 집이다라고 생각한 곳이었기에 애착도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 그게 아니오시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가 증여받기는 틀렸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까놓고 물어봤어요. 모든 식구들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부른 이유가 뭔데?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부른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집 호재 있는 것 때문에? 혹시 탐이 나서 그러는 거야?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은 눈치를 보시며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걸 너한테 언제 증여를 해야 할지, 네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걸 파악하려고 했던 거라고 얼버무리셨습니다. 절대 제 감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부모님은 제 앞에서 조심히 말씀하신 반면 새언니, 그 깍쟁이 같은 새언니는 달랐습니다. 역시 첫 이미지 그대로 정말 만만한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아가씨가 그렇게 호탕하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빠가 새언니의 말을 막아보려 했지만 새언니가 유약한 오빠에게 질 사람이 아니었죠. 새언니는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리고 떳떳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집 달라고 말이죠. 제가 갖기엔 너무 큰 덩치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아직 미혼인 아가씨가 가지고 있기엔 큰 짐이 될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아가씨,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지인분인데 그분이 의사 7명을 데리고 있는 병원장이세요. 이미 성공을 해도 너무 성공한 그런 케이스죠. 서울대 석박사 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요즘 또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미 성공한 선생님이 왜 또 공부를 하시냐. 지금도 이미 성공했는데 뭘 또 애를 쓰시냐 했더니 그분 당당하게 그러시대요. 내가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있는데 막내가 아들이야.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요. 내 건 다 우리 아들 거거든. 우리 아들 주려고 내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더 뛰어보려고 하는 거지. 세상의 시선이 이래요,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눈치 보시고 지금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아가씨한테 가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한테도 그 재산 가는 거거든요. 아가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아들한테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가 있는데 덩치 커질 재산 출가 외에 있는 딸한테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아래로 우리 집안을 이어줄 아들 그리고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으시겠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고 이건 아가씨가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갖고 싶어요. 그리고 탐나냐고 하셨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탐나요. 그리고 아가씨가 그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포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거절하지 않고 받을 거예요. 대신 처음에 이 사람이 받았던 그 1억 아가씨한테 다시 드릴게요. 대신 아가씨는 그 집 저희한테 주세요. 전 처음부터 그 집을 원했었거든요. 암튼 다시 서로 교환하자 이거죠. 욕심내는 꼴이 추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추하다 느낀 건 망설이고 있는 제 모습이었고 부모님은 어찌 생각하시려나 하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바로 저란 인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었었는데 원래는 부모님 것이었고
당시 저와 구두 계약을 하신 경우라 법적인 효력도 없는 거잖아요. 단지 제가 기분이 조금 상했던 건 새언니의 말에 그 누구도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새언니의 말에 동조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분란이 생길 바엔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왠지 제가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날 것 같았고 뭔가 재수가 옴붙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다시 오빠에게 양보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하자고 했어요. 대신 1억을 바로 이체해 줄 것, 그리고 원래 내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했었던 것이었고, 그게 재개발이 되면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제가 많은 걸 포기했다라는 것은 인지해 달라 했습니다.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역시 아들이 최고죠. 게다가 그 아들은 장남이었으니까요. 서운한 마음 조금도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 솔직히 서운하긴 했지만 이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걸 포기했으니 부모님에게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딱 여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새언니는 한 발 더 나갔죠. 그래서 그때 마음 제대로 상했습니다. 그 일로 부모님하고도 대판했었고 오빠하고도 대판했었고요. 앞으로 안 보겠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라. 난리를 쳤었네요. 바로 새언니는 제가 이사하기를 바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하니 이주비가 나올 텐데 본인이 계산기 때려보니까 그 이주비가 꽤 나올 것 같았나 봐요. 그 이주비 혹시나 제가 꿀꺽할까봐 자기네들이 그 집으로 이사를 올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 했던 거였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는 부모님 그리고 오빠 저 그때 난리 쳤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했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 도움은 절대 받을 생각 말라고 만일 무슨 일 있어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를 강제적으로 이사까지 시킴으로써 식구들에게 빚진 건 없는 거라고 쏘아 붙였었죠. 결국 더러워서 저는 이사를 했고요. 그때 새언니도 분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도움받을 일 없고 도움받을 일 없게끔 열심히 살자고 말이죠. 그게 깔끔하다나? 암튼 그랬었습니다. 이후 아주 가끔 명절 때 시간이 될 때만 갔었고 시간이 될 때도 핑계를 대고 가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도 아셨겠죠. 딸 하나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오빠도 동생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게 자기들 탓이라고 책망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암튼 저는 제 살 길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물론 1억은 받았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였어요. 뭐 가끔 안부 전화는 하는 사이였기에 잘 지내고 있다고 잘 지내시는 거냐고 묻곤 했는데 엄마가 그러더군요. 좀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돈 좀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돈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오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가 카드값을 연체하고 있다고 말이죠. 오빠가? 우리 오빠가? 오빠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건실한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큼은 버는 사람인데 왜 카드값을 연체하는 거냐 했더니 엄마가 그러더군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새언니 때문인 것 같다고. 그 집 재개발이 될 거라고 하도 떠들어대서 고 부자라도 되는 것 마냥 새언니가 하는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그게 쫄딱 망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회사를 넘겼는데 본전이 생각난 새언니가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넘긴 것도 아니고 반쯤 지금 발을 걸치고 있다고. 망가져가는 회사에 몸을 담그고 있다고 말이죠. 나가야 할 돈도 그 사람과 반반씩 해결을 했는데 그 자금을 오빠 카드로 긁은 것 같다고. 왜냐면 오빠 카드 한도가 새언니보다 높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럼 좀 제대로 갚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연체되고 정지되고
또다시 갚아서 풀었다가 또다시 연체되고 그러다가 오빠의 한도가 3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카드 한도가 300만 원. 적어도 직장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저 한도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일지 말하지 않아도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암튼 엄마한 돈이 있으면 오빠한테 융통을 좀 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미안한데 오빠네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엄마 아버지한테 돈이 있을래 만무하고 그래서 염치 없지만 네 생각이 났어. 그래도 오빠잖니.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네 오빠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것 같더라. 이러다가 큰일 날까 싶어서 엄마가 너무 불안해. 아버지 너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만일 전화해서 부탁하면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라고 했는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엄마 그냥 인간 안 할게. 오빠 좀 도와줘. 오빠 이러다가 큰일 치를 것 같다. 저러다가 네 새언니랑 이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지.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딸, 엄마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아이고,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하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고 빌려주던지 말던지 하겠다고 말이죠. 바로 10분도 안 돼서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그냥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당당하고 깍쟁이 같던 찰랑찰랑한 목소리는 어디 가고 풀이 확 죽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새언니도 돈을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억 받은 거 있지 않냐고. 그 1억 빌려주면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아, 사람이 정말 왜 이러는 거죠? 사람이 왜 이렇게 추해지는 거죠? 재개발 된다고 해서 줬는데, 당신들이 탐난다고 해서 줬는데, 그리고 그 이주비 내가 혹시나 꿀꺽할까 겁내하는 것 같아서 집까지 빼줬으면 제게 저런 부탁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뭐 나를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자기네 이득 취할 거 다 취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말이죠. 언니, 그때 일 잊었어요? 저 집에서 내쫓고 혹시 제가 이주 비용 안 줄까봐 언니 저 집에서 내보내셨잖아요. 혹시 기억 상실증 같은 거 걸린 거예요? 만일 그거 똑똑히 기억하는데 제게 전화를 한 거라면 언니 너무 양심 없다.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언니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죠. 아가씨,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그래요. 그럼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미워하시고 오빠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오빠하고는 안 좋은 감정 같은 거 없잖아요. 그때 제일 나선 것도 저고 아가씨 마음 상하게 한 것도 바로 저잖아요. 그 사람 그냥 듣고만 있었잖아요. 저 매일매일 울고 있어요. 그때 후회돼서 왜 내가 다 이렇게 망쳐놓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이 울음바다예요, 아가씨.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그 1억 빌려주시면 다달이 꼭 갚아드릴게요. 그 1억이면 저희 급한 불 거의 다 끌 수 있거든요. 아가씨, 좀 부탁할게요. 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빠를 위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절이 되나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집에서 내쫓길 때 얘기했어요. 빚진 거 없고 나중에라도 내 도움 청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알고 그리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선견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너무 고약하게 욕심을 부려서 오빠 부부가 벌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언니, 전 결혼 안 해요? 그 1억 저한테 결혼 자금이에요. 그리고 언니를 뭘 믿고 제가 거금 1억을 빌려줘요. 언니,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언니가 가장 제 마음을 상하게 하긴 했었죠. 그때 오빤 방관했었고 침묵으로 일관했었고요. 그럼 그건 동의의 의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텐 언니나 오빠는 다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욕심만 많은 거. 언니를 위해서도 특히나 오빠를 위해선 더더욱 더 도와줄 마음 없어요.
기다려 보세요. 금방 동방석이 앉는 거잖아요. 그렇게 탐내서 동생 거 가져갔는데 금방 몇십억짜리 아파트 생긴다고 좋아했으면서 뭘 그리 걱정을 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내년엔 되겠죠. 내년엔 꼭 되라고 저도 기도할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기분 좀 꿀꿀하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는 좀 삼가하도록 하죠. 솔직히 이런 사정 봐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처지 우리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런 처지였었지만 그걸 깨버린 건 제가 아니라 언니랑 오빠였었다고요. 다 아시면서. 새언니와 통화를 한 뒤 엄마에게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로 사람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엄마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냐고 살짝 성을 내긴 했네요. 재개발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새언니가 이야기한 바로는 거의 3년 안에 아파트 지어서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뭐 카더라 통신이 제대로 물먹은 거였죠. 그래도 언젠간 재개발 되겠죠.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만일 오빠 부부 때에서 안 되면 조카 때에서라도 되겠죠. 어차피 그 밑으로 이어진 자식들에게 주기를 바라서 오빠가 가져간 거니 뭐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튼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와줄 생각 전혀 없어요. 만일 저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 집이 꼴딱 할까봐 그거 의심만 하지 않았어도 저 그냥 이해하고 그 집 오빠한테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한순간이고 손에 쥐었을 거라고 확신했던 재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새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복이 아니라 인복이라는 것인데 인복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건데 동생이라는 시누이라는 인복을 걷어차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게 손을 내밀다뇨. 그걸 잡으면 제가 호구 중에 호구 입증하는 거나 다름없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